안녕하세요. 야단 만개입니다. 바람 살랑이는 이 좋은 날, 잠시 마음 쉬어가실 수 있도록 조용한 이야기 한 자락 들려드릴게요. 편안히 앉으셔서 함께 해주세요. 가난해도 분수가 있지. 시집 오면서 어떻게 달랑 밥그릇만 가져와. 어머니 제발 용서해 주셔요. 제 형편이 이것뿐이라 어찌하겠어요. 어찌하긴 뭘 어찌해. 당장 짐 싸서 돌아가라. 에잉, 며느리를 들인 게 아니라 비렁뱅이를 들여놨구나. 시어머니는 빈약한 혼수를 탓하면서 웅삼이 여동생을 타박하였지요. 허나 여동생은 그 모진 말들을 묵묵히 듣고만 있었답니다. 몰래 지켜보던 웅삼이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가난한 것이 죄는 아닐진데 어쩜 저런 대우를 받는단 말입니까? 가슴 속에서 피눈물을 흘리던 웅삼이는 결국 옛날 소백산 산골 마을에는 웅삼이라는 청년이 살았습니다. 웅삼이는 산에서 더덕이다 도라지다 약초를 캐어 먹고 살았지요. 아무리 깊은 산 속에서도 약초를 턱턱 발견하니 사람들은 그를 약초통이라고 불렀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지요. 어느덧 웅삼이의 여동생이 시집갈 나이가 된 것이죠. 헌데 집이 워낙 가난하여 혼수라고는 식기 두 벌이 전부였지 뭡니까. 그것도 간신히 마련해서 보내주었으니 뭘 어떻게 더 해볼 여력이 없었지요. 일 없소. 어쩜 이렇게 가난한 집이 다 있나. 여러 소리 안 할 테니 당장 데려가시구려. 장인 장모가 펄펄 뛰니 배겨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혼사가 파탄 지경에 이르고 말았지요. 웅삼이의 여동생은 눈물로 메일을 보냈지요. 이 형편에 여동생 시집 보내기는 텄다 터서 혼수 하나 못 해오는 신부를 대체 누가 좋아하겠는가? 그걸 지켜본 웅삼이는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여 웅삼이는 어머니를 붙잡고 말했지요. 아무리 약초를 캐어 팔아도 집안 살림이 나아지질 않는군요. 이럴 벤 차라리 제가 최갑부집 머슴이 되는 것이 낫겠습니다. 머슴일은 힘들다고 하던데 괜찮겠느냐. 아무리 어려워도 이만 못하겠습니까? 하나뿐인 여동생이 시집도 못 가게 생겼는데 제가 뭐라도 해봐야지요. 그리하여 웅삼이는 아랫마을 최갑부댁에 머슴으로 들어갔답니다. 평소 잘 알던 심씨 할멈이 웅삼이를 안내했지요. 잘 왔다 웅삼아. 이제부터 이 집에서 열심히 일하려무나. 그리하여 웅삼이는 최갑부댁 머슴이 되었습니다. 매일매일 열심히 일을 하였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하루는 심씨 할멈이 웅삼이를 뒤뜰로 데려간 것이었지요. 헌데 저택 뒤뜰에는 웬 약초들이 어마무지하게 피어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건 당귀고 저건 맹문동이군요. 얼씨구 하수오도 있군요. 어쩜 약초에 대해 이리도 잘 아느냐. 최갑부는 강원도 약초를 융통하여 떼부자가 된 인물이었습니다. 하여 뒤뜰에 수많은 약초를 기르고 있었지요. 이럴 게 아니라 갑부께 가서 널 약초밭 관리자로 임명하라 말씀드려야겠구나. 그리하여 웅삼이는 순식간에 약초밭 관리자가 되었습니다. 일이야 좀 고되지만 그래도 좋아하는 약초와 함께 있어 행복하였지요. 웅삼아, 내 손길이 닿은 약초는 언제나 다른 이의 것보다 효험이 좋구나. 그 재주가 하늘이 내린 것임이 분명하지. 과찬이십니다. 다만 약초가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살피는 것뿐이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웅삼이가 약초밭에 있는데 누가 지켜보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최갑부의 첫 부인 홍화 마님이었지요. 웅삼이는 마님의 미모에 그만 심장이 쿵 울리고 말았답니다. 마님이 어쩐 일이십니까요? 광의 약초를 좀 살펴보려고 한다. 약초를 잘 아는 내 도움이 필요해서 왔다. 그리하여 둘은 약초가 쌓인 광으로 향했지요.
아이고, 약초가 필요하면 말씀을 하시지요. 어찌 수고스럽게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그러자 마님은 고혹적으로 웃었답니다. 그게 또 어찌나 아름다운지 웅사미는 얼굴이 벌개졌지요. 그야 이 집에서 제일 잘 나가는 머슴을 한번 보려고 왔지. 마님, 그런 말씀은 제가 황송해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요. 마님이 슬쩍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웅사미는 부끄러워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마님의 손이 웅사미의 손끝에 슬쩍 닿을 때였지요. 갑자기 광 밖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웅사미는 재빠르게 커다란 항아리 뒤편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밖에 누구냐? 마님이십니까? 최갑부께서 찾으시는 약재가 있어 왔습니다. 내가 직접 가져다 드리마. 너는 가보아라. 발소리가 멀어지자 홍화는 항아리 뒤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웅사미는 항아리와 벽 사이에 끼어 어색한 자세로 숨어 있었지요. 이제 나와도 된다. 아이고, 10년 감수했습니다요. 그 모습에 홍화가 입술을 깨물며 웃음을 참았습니다. 오늘의 일은 우리 둘만의 비밀이야. 할 얘기가 있으니 내일은 내 처소로 오너라. 홍화가 떠난 후 웅사미는 광 밖으로 나왔습니다. 어째 마음이 자꾸만 불안해지는 것이었지요. 웅사미는 마님의 언지를 받은 이후 도무지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약초를 만지는 손길도 어째 어수선했습니다. 눈은 약초에 있으나 마음은 영 딴 데 있었지요. 자꾸만 마님이 생각이 났지요. 아이고, 왜 이리 마음이 떨리냐? 웅삼아, 무슨 일이 있었느냐? 웅사미를 지켜보던 심씨 할멈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아닙니다, 할머니. 그저 봄바람이 자꾸만 마음을 흔들어서요. 에구 귀신을 속이거라 웅삼아. 눈치가 백단인 심씨 할멈은 웅사미의 고민을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네 봄바람이란 것이 혹시 마님은 아니냐? 첫 부인 마님이랑 네가 같이 있는 것을 보았다. 아이고, 제발 아무 말씀도 하지 말아 주십시오. 웅사미는 심씨의 말에 놀라 기겁을 했지요. 너무 걱정 말거라. 이 할미 입이 얼마나 무거운데. 헌데 몸조심을 해야 한다 웅삼아. 심씨 할멈은 웅사미를 잡아 그늘에 앉혔습니다. 내가 젊었을 적 이 마을 머슴 하나가 양반집 교수와 눈이 맞았단다. 그래서요? 그래서는 무슨 그래서냐? 당연히 들켰지. 헌데 도망치다 그만 나뭇가지에 바지가 걸렸지 뭐냐. 심씨의 이야기에 웅사미는 자신도 모르게 부르르 떨었습니다. 그래서 바지가 벗겨진 채로 질질 끌려가고 말았지. 원 세상에 무슨 망신이람. 다행히 목숨은 건졌으나 먼 고을로 팔려가고 말았다. 그러니 너도 이쯤에서 정신... 웅사미는 심씨 할멈이 간 뒤에도 한참이나 일어나지 못했지요. 마님 웅삼입니다요. 들어오너라. 홍화는 침상에 반쯤 누워 있었습니다. 헌데 절 어쩐 일로 부르셨습니까요? 내 요새 몸이 으슬으슬 떨리는구나. 잘 맞는 약초를 네가 좀 가르쳐 주거라. 웅사미는 주섬주섬 품속을 뒤지더니 약봉지를 내밀었습니다. 말린 생강과 계피입니다. 이걸 꿀과 함께 드시면 몸이 따뜻해지실 것입니다. 그럼 전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그때 갑자기 마님이 일어나 웅사미의 소매를 붙잡았습니다. 어찌 그리 급히 가느냐. 내게는 약만큼이나 네 손길이 필요하단다. 마님, 마침 제가 탕약을 불에 올리고 왔습니다. 웅사미는 미리 짜놓은 거짓말을 늘어놓았지요. 그 탕약은 최갑부님께 드릴 것이라 타버리면 큰일입니다. 그러니 절 놓아주십시오. 그래도 내 몸이 이리 떨리니 네가 좀 있으면 좋겠구나. 홍화가 다시 웅사미의 팔을 붙잡았지요. 그러자 달큰한 향내가 웅사미의 머리를 어지럽혔답니다. 소인은 그저 머슴일 뿐입니다. 마님의 곁에 있는 것은 분수에 넘치는 일이니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웅삼이는 재빨리 방을 빠져나왔습니다. 머슴 주제에 나한테 망신을 주다니. 그래 어디 두고 보자꾸나. 마님의 눈빛이 표독스럽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웅삼이는 우물가에서 물동이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어제의 일을 생각하니 가슴이 무거웠지요. 웅삼 오라버니, 물동이가 무거워 보이네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마님의 여종 옥분이었지요. 아니, 괜찮다. 이 정도는 혼자서도 충분하다. 참, 최갑부님께서 오라버니를 또 칭찬하셨어요. 오라버니가 만든 약초차가 기침의 특효라고 하시더라니까요. 약초 얘기만 나오면 사람이 달라지는 웅삼이었지요. 웅삼이는 물동이를 내려놓고 약초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라지와 생강, 그리고 대추를 함께 달였다. 거기에 칠가루를 살짝 타서. 헌데 옥분이는 어찌 약초에 관심이 많으냐? 어릴 때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약초에 관심이 가더라고요. 두 사람은 약초 이야기로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무척 행복해 보였지요. 헌데 멀리서 이들을 지켜보는 시선이 있었습니다. 마님이었습니다. 나 대신 택한 것이 고작 저 기집애란 말이냐. 오냐, 니들이 일이 편하여 그런 것 같구나. 어디 내일부터 제대로 부려먹어 주마. 마님은 화가 치미는지 손수건을 말아주었답니다. 다음 날 옥분은 평소보다 2배나 일거리가 늘어났지요. 옥분이가 이리 뛰고 저리 뛰는 모습을 보니 웅삼이 가슴이 무척 아팠습니다. 하여 웅삼이는 마님께 사정을 봐주십사 직접 찾아갔지요. 웅삼이 네가 웬일이냐. 더 이상 나를 안 볼 생각이 아니었느냐. 천부당 만부당 합니다요. 오늘은 소인이 드릴 말씀이 있어 왔습니다요. 웅삼이는 더욱 깊이 머리를 조아렸지요. 허나 마님은 관심이 없는지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 말해보거라. 요새 옥분이의 일거리가 너무 많습니다요. 조금만 헤아려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요? 웅삼이가 고개를 조아렸지만 마님은 콧방귀만 뀌었답니다. 내가 왜 그래야 하느냐.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제가 무슨 말씀이든 따르겠습니다. 그러자 마님은 아주 의미심장하게 웃었지요. 웅삼이는 어째 소름이 돋는 것 같았답니다. 좋다. 사실 내가 요새 두통이 심하구나. 그러니 네가 날 위해 탕약을 다려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요. 제가 정성껏 약을 다리겠습니다요. 그리하여 웅삼이는 매일 밤 마님께 탕약을 드리기로 약조하였답니다. 마님, 탕약 가져왔습니다요. 거기에 놓거라. 마님은 웅삼이가 가져온 탕약을 꼴깍 한 모금만 마셨답니다. 마님, 이 약은 다 드셔야 효험이 있습니다. 탕약이 원차에 좋아서 한 모금으로도 머리가 맑아지는 것 같구나. 에이, 마님 농담도 한 모금으로는 효과가 없지요. 아니다. 네 손은 그야말로 약손인 것 같다. 웅삼이는 얼떨떨한 표정을 지었지요. 헌데 마님이 어느새 다가와서는 웅삼이 귓가에 숨을 불었답니다. 웅삼아, 내 그 약손으로 관자놀이를 좀 주물러 다오. 그러면 이 두통이 씻은 듯이 날아갈 것 같구나. 마님은 웃음을 지으며 침상에서 일어나 웅삼이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향기가 웅삼이의 코끝을 자극했지요. 어서 내 손으로 날 좀 어루만져 다오. 당황한 웅삼이는 횡설수설하였답니다. 아이고, 마님, 제가 심장이 떨려가지고 설라문에. 그러는 동안 마님의 손길이 천천히 웅삼이에게 엉겨왔지요. 마님은 등 뒤에서 아주 착 달라붙고 말았답니다. 그러다 마님의 손가락이 웅삼이의 저고리 속으로 쑥 들어갔습니다. 마님, 어째 제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요. 그래, 괜찮다. 어서 이리 오거라. 그러자 웅삼이는 더 참지 못하고 그만 마님 위로 올라타고 말았지요. 둘은 밤이 새도록 뜨겁게 황홀경을 맛보았답니다.
웅삼아, 네 덕분에 아픈 곳이 씻은 듯이 사라졌구나. 아이고, 저는 안 쑤신 곳이 없습니다요. 신소리 말거라. 앞으로 자주자주 이 마님을 찾아야 할 것이야. 웅삼이는 새벽 달기 울기 전에 얼른 마님의 처소를 빠져나왔습니다. 오라버니, 마님방에 불려갔다는 것이 사실이에요? 기겁한 응삼이는 얼른 얼버무렸습니다. 그것이 마님께서 두통약을 가져오라 하셨거든. 조심하셔야 해요. 마님은 위험한 분이세요. 옥부는 말을 멈추고 주변을 다시 살폈습니다. 한 3년 전에도 이 집안 머슴 하나가 마님 눈에 들었어요. 자주 불려가나 싶더니만 어느 날 갑자기 도둑질 누명을 쓰고 쫓겨났어요. 어이쿠, 난 쫓겨나면 안 되는데. 지금 쫓겨났다간 여동생 혼수를 마련하는 것은 물거품이 될 터였습니다. 아무래도 마님께서 오라버니한테 눈독을 들인 것 같아요. 하여튼 조심하셔요. 충고해줘서 고맙다. 내 조심하마. 그때 마침 심씨할멈이 웅삼이를 불렀습니다. 웅삼아, 여기 있었구나. 갑부님께서 널 부르신다. 갑부마님 부르셨습니까요? 네가 약재 정원을 관리하는 머슴이냐? 예, 소인이 관리하고 있습니다요. 그럼 여기 이 약재들도 한번 다뤄보거라. 웅삼이는 최갑부의 명에 따라 약재를 손질했습니다. 최갑부은 웅삼이가 약재를 다루는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았지요. 이 인삼은 어떤 것이냐? 품질이 어떠하더냐? 이 인삼은 뿌리의 모양과 향이 특별히 좋습니다. 아마도 개성에서 온 특상품으로 보입니다요. 최갑부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내 지식이 범상치 않구나. 어디서 이런 것을 배웠느냐? 그저 산과들에서 자라는 약초들을 살피며 스스로 깨달은 것뿐입니다. 최갑부는 웅삼이에게 약초를 보관하는 광의 열쇠를 맡겼습니다. 네 솜씨가 보통이 아니구나. 이제부터 우리 집안의 약재는 전부 네가 관리를 해보거라. 감사합니다, 마님. 소인이 정성을 다하겠습니다요. 그래, 세경도 2배로 올려줄 테니 열심히 일하도록 해라. 그리하여 웅삼이는 최갑부 집안의 약초 관리를 맡게 되었답니다. 웅삼이는 약초 바구니를 들고 산길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최갑부의 명으로 산에서 청궁뿌리를 캐올 심산이었지요. 가만 있자. 질 좋은 청홍이 어디서 자라더라? 그때 갑자기 여인의 비명이 들려왔습니다. 웅삼이는 바구니를 내려놓고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달려갔지요. 그러자 좁은 산길에서 한 여인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아니, 아씨, 다치신 곳은 없으십니까? 말에서 떨어지면서 발을 삐었나 봅니다. 그러고 보니 여인은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발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잠시만 실례하겠습니다. 웅삼이는 조심스럽게 여인의 발목을 살폈습니다. 다행히 뼈는 다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접질린데 좋은 약초를 가져오도록 하지요. 계곡 사이를 뒤지던 웅삼이는 얼마 지나지 않아 약초 한 움큼을 뜯어왔지요. 그걸 잘 으깬 후 발목에 붕대와 함께 감아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아픔이 가셨습니다. 당신은 의원이십니까? 약초에 대해 잘 아시는 듯합니다. 아닙니다. 그저 약초를 좋아하는 머슴일 뿐입니다. 보통 머슴이 아니신 것 같군요. 저는 저는 웅삼이라 불러주십시오. 그리하여 웅삼이는 다리를 다친 옥수아 씨를 부축하여 산을 내려왔습니다. 둘이 산비탈을 지날 때였지요. 갑자기 하늘에서 천둥 번개가 치더니 장대비가 쏟아지는 것이었습니다. 큰일이군요. 일단 비를 피하도록 합시다. 저는 괜찮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찬 비를 맞으면 꼼짝없이 곧불에 걸리십니다. 그렇지 않아도 다친 옥수아 씨였지요. 비를 맞기 시작하니 금세 안색이 파래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여 웅삼이는 산을 내려가다 말고 쉴 곳을 찾아 헤매었지요. 다형이 멀지 않은 곳에 사냥꾼들이 쓰던 초막이 보였습니다. 저기서 비를 피합시다. 웅삼이는 낡은 등잔에 불을 밝혔습니다.
희미한 불빛 속에서 옥수는 벌벌 떨고 있었지요. 그녀의 이마엔 땀이 송골송골 맺혔습니다. 옥수아 씨, 열이 심하십니다. 진맥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네, 부탁드립니다. 옥수는 콜록콜록 기침을 하며 끄덕였지요. 웅사미는 그녀의 손목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손끝에 닿는 맥이 뜨겁고 불규칙했지요. 몸속에 열이 가득합니다. 비를 오래 맞으신 탓에 곧불이 깊게 들었습니다. 웅사미는 곧장 등짐에서 약초를 꺼냈지요. 그러더니 능숙하게 탕약을 끓이고 스포를 만들었답니다. 솜씨가 보통이 아니시군요. 의원이라 해도 믿겠습니다. 어깨 너머로 배운 것입니다. 약이 끓자 웅사미는 손수 옥수에게 먹였지요. 옥수는 묵묵히 그것을 받아 마셨습니다. 약의 쓴 맛에 얼굴을 찡그리면서도 한 모금도 흘리지 않았지요. 땀을 내야 기운이 풀릴 터이니 제가 곁에서 지키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이 밤을 넘기지 못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별거 아닙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웅사미는 옥수의 곁을 밤새 지켰습니다. 때때로 물수건으로 그녀의 이마를 닦아주었지요. 조금 쉬셔도 됩니다. 밤새 깨어 계시면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열이 완전히 내릴 때까지 지켜봐야 하지요. 고요한 밤에는 빗소리만 들렸지요. 두 사람 사이에 편안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침내 날이 밝았습니다. 옥수의 곁에서 꾸벅꾸벅 졸던 웅사미는 햇살을 받고 눈을 떴지요. 옥수는 이미 깨어 그를 바라보고 있었지요. 안색이 한결 밤새 저를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열도 내리고 발목도 한결 나아졌어요. 다행입니다. 이제 산을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웅사미는 옥수아 씨를 업고 산길을 걸어 내려갔습니다. 옥수아 씨는 내심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답니다. 단단한 웅사미의 등은 너무나도 믿음직해서 금방이라도 푹 빠질 것 같았습니다. 하여 혹시라도 웅사미가 자칫 심장 소리를 들을까 노심초사하고 있었지요. 왜 그러십니까? 어디 아프십니까? 아닙니다. 잠시 생각을 하였습니다. 화들짝 놀란 옥수아 씨는 황급히 손사래를 쳤지요. 그저 웅삼님에 대해 더 알고 싶습니다. 제 어디가 그리도 궁금하십니까? 이렇게 약초에 밝으신 머슴은 생전 처음 봅니다. 에이, 별거 아닙니다. 고향이 산골인지라 어릴 때부터 약초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하여 동네 신만이 영감님을 따라다니며 약초를 뜯었지요. 웅사미는 여동생 혼수를 마련하기 위해 최갑부댁에서 일하게 된 것을 전부 말해 주었습니다. 차라리 의원이 되어보고 싶진 않으셨습니까? 제 형편에 학비를 어찌 마련하겠습니까? 이렇게 약초를 배워 갑부댁에서 일하는 것만으로 감지덕지지요. 옥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웅사미의 이야기에 깊이 빠져들었지요. 제 변변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참으로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여동생을 위해 머슴이 되다니요. 옥수는 새삼 웅사미의 마음 됨됨이에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 같았답니다. 헌데 웅사미님의 재능을 썩히기는 너무 아깝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옥수아 씨는 의미심장하게 웃었지요. 어째 뭔가 깜찍한 계획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산을 내려온 두 사람은 옥수를 찾던 하인들과 합류하였지요. 밤새 산을 뒤지던 하인들은 옥수가 무사한 것을 보자 난리가 났답니다. 헤어지기 전에 옥수가 웅사미를 붙잡았습니다. 만약 기회가 있다면 의술을 배우고 싶으신가요? 웅사미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배우고 싶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병을 고치는 일, 평생 해보고 싶었던 일입니다. 옥수아 씨는 미소를 머금고 웅사미를 바라보았지요. 저희 아버님께서
평소 가깝게 지내시는 의원이 한 분 계십니다. 제가 그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웅삼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 은혜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아닙니다. 은희님께서는 웅삼이는 옥수아 씨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어느새 마음속에 새로운 희망이 타오르고 있었지요. 웅삼이는 옥수와 헤어진 후 최갑부댁으로 돌아왔습니다. 웅삼이는 곧바로 옥분을 찾아갔습니다. 옥분은 빨래를 널고 있었지요. 오라버니 무사히 돌아오셨군요. 잠깐 괜찮으냐? 웅삼이는 그간 있었던 일을 전부 들려주었습니다. 옥수아 씨를 구해준 일, 그리고 아 씨의 도움으로 의원이 될 기회를 잡았다는 것까지 전부 말했지요. 옥부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옥수 아가씨와 잘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언제나 오라버니의 좋은 친구로 남을게요. 고맙다 옥분아. 마지막으로 웅삼이는 마님의 처소를 찾았습니다. 네가 먼저 나를 찾다니 무슨 일이냐? 이제 그만 제 본분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마님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위험한 미소가 어렸지요. 날 떠나겠다는 말이냐? 그래, 네 뜻대로 하거라. 하지만 기억해라. 내게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마님은 멀어지는 웅삼이를 표독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웅삼이가 떠날 채비를 하고 있을 때였지요. 갑자기 최갑부댁 전체가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어서 최갑부를 모셔오너라. 웅삼이가 대청마루로 나가보니 마님이 하인들을 다그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 날카로운 분노가 서려 있었지요. 최갑부의 산삼이 사라졌다. 누가 감히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최갑부가 급히 뛰쳐나왔습니다. 어찌 된 일이냐? 산삼이 사라진 것이 정말이냐? 광에 있던 산삼이 감쪽같이 없어졌습니다. 누군가 훔쳐간 것이 분명합니다. 마님은 잠시 생각에 잠긴 듯하다가 갑자기 웅삼이를 가리켰습니다. 약재가 보관된 광은 웅삼이가 관리하는 곳이 아니겠어요. 저를 의심한단 말입니까? 웅삼이는 펄쩍 뛰었지요. 니놈이 어제 이 집을 떠나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나가는 김에 산삼을 훔쳐다가 한몫 잡으려고 한 것일 테지. 천부당 만부당 합니다. 하인들이 웅삼이의 방을 수색하기 시작했지요. 얼마 지나지 않아 웅삼이의 장롱 밑에서 상자가 나왔답니다. 이게 무엇이냐? 산삼 아니냐? 이럴 수가.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증거가 있는데도 잡아댈 생각이냐? 최갑부는 웅삼이를 차갑게 바라보았습니다. 네가 할 말이 있느냐? 주인마님, 제가 만약 정말 산삼을 훔쳤다면 왜 제 방에 두었겠습니까? 진짜 도둑이라면 이미 팔았거나 더 안전한 곳에 숨겼을 것입니다. 웅삼이의 말에 최갑부는 수염을 쓰다듬었습니다. 어째 이치에 맞는 것 같았지요. 그럴듯한 말이로구나. 허나 광에는 하인들 중에 오직 너만이 드나들 수 있지 않느냐? 그렇다니까요. 웅삼이 저것이 범인이 분명합니다. 당신은 조용히 하시오. 최갑부는 골똘히 생각에 잠겼지요. 웅삼아, 네가 그동안 충실히 일했음을 안다. 하지만 증거가 너무나 명백하구나. 광에 가두어 조사를 더 하도록 하겠다. 그리하여 웅삼이는 하인들에게 붙잡혀 광에 갇혔습니다. 마님은 등 뒤에서 차갑게 미소를 지었지요. 모두가 눈치채지 못했지만 오직 옥분이만이 마님의 미소를 보고 말았답니다. 야단났구나. 어서 옥수아 씨한테 알려야겠어. 옥분이는 최갑부댁 후원의 작은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옥수가 검은 천으로 얼굴을 가린 채 안으로 들어섰지요. 두 사람은 주변을 살피며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마님의 처소는 저기 있어요. 하지만 조심하셔야 해요. 은희님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감수할 수 있어요. 옥분과 옥수아 씨는 마님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처소에 들어섰습니다.
웅사미님에게 누명을 씌운 증거가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제가 마님이 중요한 것을 보관하는 서랍을 알아요. 옥부는 화장대 밑에 숨겨진 서랍을 열었습니다. 아니, 이게 다 뭐죠? 둘은 기겁하고 말았지요. 거기엔 최갑부의 도장과 위조된 편지들이 있었으니까요. 이럴 수가. 마님은 최갑부의 도장을 훔쳐 위조 문서를 만들었어요. 여기엔 마님이 다른 상단과 내통한 증거가 고스란히 있어요. 웅삼 오라버니를 모함한 것이 다가 아니었군요. 다음 날 옥수아 씨는 최갑부를 찾아갔습니다. 아니, 처자는 누구인가? 저는 현감의 딸입니다. 웅사미님은 억울한 누명을 쓴 것이 분명합니다. 이 증거들을 보십시오. 옥수는 최갑부를 직접 찾아가 증거를 내밀었습니다. 최갑부는 놀란 표정으로 편지들을 살펴보았지요. 첫 부인이 이런 짓을 했다니. 웅사미님은 의술의 뜻을 둔 의인입니다. 결코 무력에 휘둘린 분이 아니십니다. 그 말이 맞소. 내가 오해를 했구려. 최갑부의 명으로 창고 문이 열렸습니다. 웅사미는 지쳐 보였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맑았지요. 웅삼아, 네가 억울한 누명을 썼구나. 제 결백을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웅사미가 창고에서 나오자 옥수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옥수는 웅사미의 품에 뛰어들었지요. 괜찮으세요? 너무 걱정했어요. 옥수아 씨, 어떻게 이런 일을? 옥수는 미소를 지으며 웅사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사랑이 감돌았지요. 최갑부는 마님을 불러 세웠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실망이 가득했지요. 부인, 그대가 이런 짓을 저질렀다니 믿기지 않는구려. 내 도장을 훔쳐 위조 문서를 만들고 무고한 사람에게 누명을 씌우다니. 마님은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지요. 이제부터 그대의 모든 권한을 박탈하여 별채에 가둘 것이오. 더 이상 이 집안의 일에 관여하지 마시오. 그러자 마님은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갑부집의 권력을 한 손에 쥐고 있던 마님이 이제는 처량한 신세가 되고 말았지요. 그렇게 하실 수는 없습니다. 제가 이 집안을 위해 얼마나 헌신했는지 모르십니까? 고작 저런 천한 머슴의 말을 믿고 절 내치시는 겁니까? 사람의 가치는 신분이 아닌 그 마음가짐에 있는 법이오. 마님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할 말을 잃고 고개를 푹 숙이고 말았지요. 마님은 처량하게 별채로 향했습니다. 웅사미가 황급히 그 뒤를 따랐지요. 어째 웅사미의 눈빛에는 마님을 불쌍히 여기는 빛이 가득했습니다. 이 약은 마음의 안정을 돕는 것입니다. 밤에 잠 못 이루실 때 드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님은 잠시 웅사미를 바라보다가 말없이 별채로 들어갔습니다.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원수에게도 자비를 베풀다니. 무릇 의원이 되려면 마음의 아픔도 살펴야지요. 이후로 웅사미는 옥수아 씨의 후원으로 의술을 익혔습니다. 마침내 1년이 지나니 가르침을 베푼 의원 영감도 혀를 내두를 지경이 되었지요. 웅사미님, 마침내 뜻하는 바를 이루셨군요. 이게 다 아씨 덕분입니다. 그리하여 옥수아 씨는 웅사미를 데리고 아버지인 현감에게 갔습니다. 현감은 책상 위에 놓인 의서를 가리켰습니다. 이 의서에 대해 아는 바가 있는가? 웅사미는 의서를 살펴보고 정확한 지식을 바탕으로 대답했습니다. 그의 해박한 지식에 현감도 감탄하고 말았지요. 놀랍구나. 그대의 지식이 보통이 아니야. 내 딸의 눈이 틀리지 않았구나. 현감은 웅사미와 옥수를 정원으로 데려갔습니다. 가을 햇살이 단풍나무를 비추어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냈지요. 내 그대를 한양의 의학당에 보내어 더 많은 의술을 배우게 하고 싶구나. 자네 마음은 어떤가?
웅삼이는 깊이 고개를 숙였지요. 감사하지만 거절하고 싶습니다. 허나 제게는 혼인을 앞둔 여동생이 있습니다. 그래, 그 혼수를 마련하기 위해 머슴일까지 했다고 했었지? 예, 현감날이 계속 공부만 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런데 현감이 크게 웃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건 걱정 말라. 최갑부를 기억하는가? 그자가 자네를 위해 많은 혼수와 학자금을 베풀었다네. 최갑부는 웅삼이의 헌신을 잊지 않고 있었지요. 거기다 부인이 저지른 죄를 대신 갚는다는 마음으로 큰 재물을 보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다 해결. 옥수는 아버지와 웅삼이를 번갈아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지요. 그리고 내 딸과의 관계도 축복하고 싶다. 그대가 내의원이 된 후 혼인을 허락하겠다. 이듬해 봄날, 웅삼이는 화려한 관복을 입고 혼례식에 들어섰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머슴이 아닌 궁중에서 왕족을 진찰하는 내의가 되어 있었지요. 네 의원님, 정말 멋지십니다. 오라버니가 이렇게 훌륭한 분이 되실 줄 알았어요. 그동안 도와주셔서 고맙다. 네 은혜는 평생 잊지 않으마. 혼례가 열리는 마당에는 많은 하객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현감과 최갑부가 나란히 앉아 담소를 나누고 있었지요. 심씨할멈도 감격의 눈물을 훔치고 있었지요. 현감, 웅삼이가 이렇게 훌륭한 인재로 성장할 줄 몰랐소. 사람의 재능은 기회가 주어져야 빛을 발하는 법이지요. 가족들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와 여동생도 감격의 눈물을 흘렸답니다. 신랑 신부 맞절. 마침내 웅삼이와 옥수는 서로를 마주보며 혼례 의식을 치렀답니다. 두 사람의 눈빛에는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지요. 혼례를 마친 후 웅삼이와 옥수는 그들의 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언제까지나 다정한 한 쌍이 되었답니다. 서방님, 이제 당신의 꿈이 이루어졌군요. 의원으로서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되었어요. 옥수는 웅삼이의 품에 안겨 속삭였습니다. 모든 것이 당신 덕분이오. 당신이 나를 이리 만들어준 것이오에다.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와 두 사람의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들의 앞에는 희망찬 미래가 펼쳐져 있었지요. 늦어름의 햇살이 마당을 달구던 때였습니다. 이준 선비는 오늘도 글 공부에 매진하고 있었지요. 논어의 뜻은 참으로 심오하구나. 100번을 읽어도 그 뜻이 새롭기만 하도다. 이준은 잠시 더위를 식히고자 후원으로 발걸음을 옮겼지요. 그런데 후원에 도착하니 어디선가 물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었죠. 이게 무슨 소리야? 그때 담장에 갈라진 틈으로 무언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지요. 이준은 호기심에 이끌려 담장 틈에 눈을 가까이 대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호흡이 멎었지요. 담장 너머 우물가에서 한 여인이 물을 뿌리며 더위를 식히고 있었습니다. 비단 속옷만 걸치고 있는 여인의 모습이 그의 시선을 사로잡고 말았답니다. 하늘이시여, 저에게 어찌 이런 시험을 내리시나이까? 그는 황급히 고개를 돌리려 했으나 몸이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공자님의 말씀을 떠올리거라, 이준 이놈아. 스스로를 꾸짖으며 발걸음을 돌렸지요. 그 순간 그만 발이 돌부리에 걸려 비틀거렸습니다. 이선비는 결국 우당탕하는 소리와 함께 넘어지고 말았지요. 거기 누구 있나요? 이준은 황급히 관목 사이로 몸을 숨겼습니다. 심장이 마구 뛰었지요. 대장부가 이 무슨 추태란 말인가? 어서 여인께 사과를 드려야겠다. 그 생각에 이준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헌데 그만 나뭇가지에 머리를 부딪히고 말았지요. 아파서 대굴대굴 구르던 이준은 결국 허둥지둥 일어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미안하외다. 그럼 저는 이만.
뒤에서 여인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 했지요. 허나 감히 뒤돌아볼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이주는 자리에 누워도 연못가의 여인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여인이 누구인지, 어찌하여 그 연못에 있었는지 알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요. 공자님도 이런 날이 있으셨을까? 마음속 욕망과 배움받은 도리 사이에서 그의 밤은 깊어만 갔지요. 다음 날 아침, 이주는 후원 담장을 따라 걸었습니다. 어제 본 연못이 어느 집에 속한 것인지 살피고자 했지요. 저곳은 박대감의 별채로구나. 들리는 소문에 새로 들인 첩이 있다 하더니 마침 어제의 여인이 툇마루에 앉아 그림을 그리고 있었지요. 보면 볼수록 참으로 아름답구나. 비단 치마 아래 단정히 모은 손, 그리고 펼쳐진 종이 위로 정성스레 이어지는 붓질. 그 모습은 한 폭의 그림처럼 우아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때 작은 살인문이 열리더니 한 하녀가 살며시 바깥을 살폈습니다. 이주는 재빨리 소나무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군소마 수고가 많구나. 아닙니다요, 마님. 그나저나 이주는 여인이 무엇을 그리는지 궁금해졌지요. 하여 담장 사이로 얼굴을 붙이고 그녀의 그림을 살폈답니다. 헌데 그림 속에는 뜻밖에도 얼굴만 빼꼼 내밀고 안채를 훔쳐보는 한 사내의 모습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건 설마 나인가? 그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그림 속 사내는 분명 며칠 전 이곳을 지나던 자신과 닮아 있었지요. 선비 차림새, 맑은 눈매, 소나무 그림자 속에 반쯤 드러난 얼굴. 이준의 가슴 속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자신을 기억하고 또 몰래 그려두었단 사실에 말이지요. 그때 안채에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님 먹을 더 가져오겠습니다요. 이주는 황급히 몸을 숨기고 다시 소나무 뒤로 숨어들었습니다.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지요. 그 뒤로 이주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매일 밤 여인이 눈앞에 아른거렸으니까요. 도저히 안 되겠다. 그 여인을 직접 만나야겠어. 사흘째 되는 밤, 이주는 조심스럽게 담을 넘었습니다. 담장 너머에는 작은 별채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달빛 아래 고요히 서 있는 기와집은 마치 그를 기다리고 있는 듯 했지요. 내 마음이 이리 흔들리는 것은 처음이로다. 공자님도 이런 마음을 아셨을까? 그때 이준의 귀에 누군가의 낮은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여인의 목소리였지요. 그는 발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꽃은 피어도 열매 맺지 못하고 다른 차도 홀로 빛나네. 호기심에 이끌린 이주는 조심스레 불빛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별채 뒤편에는 한 여인이 등을 돌린 채 시를 읊고 있었습니다. 시를 읊고 있구나. 허나 참으로 고독하고 쓸쓸한 시로다. 이주는 목청을 가다듬었지요. 헤어나 꽃 진자리에 씨앗은 남고 홀로인 달도 밤을 밝혀주네. 이준의 목소리에 여인이 놀라 돌아보았습니다. 바로 그 연못께서 보았던 여인이었지요. 아름다운 대구로군요. 누구신지요? 이주는 멋있게 나타나기 위해 걸음을 옮겼지요. 허나 어두컴컴한 탓에 그만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답니다. 창피했던 이주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 바람에 이준의 얼굴이 마님과 가까이 맞닿았지요. 미안하오. 결코 그런 의도가 아니었소이다. 이준이 황급히 일어나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그대는 어찌 이곳을 알고 왔소? 누구시기에? 실은 마님의 그림을 보게 되었소이다. 이준의 고백에 마님의 눈이 커졌습니다. 마님은 잠시 이준을 살피더니 눈에서 경계심을 풀었지요. 그렇다면 그대는 담장 너머 매일 글 읽는 소리가 들리던 그 선비로군요. 그렇소이다. 그림을 그리는 모습에 넋을 잃고
그만 찾아오고 말았소. 어색한 침묵이 흐른 후 마님은 살짝 미소 지었습니다. 제 그림에 관심이 있으시다니 기쁜 일이군요. 이리 오시지요. 제 그림을 보여드리지요. 마님은 이준을 별채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이준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벽면에는 섬세한 필치로 그려진 산수화와 꽃 그림들이 가득했지요. 이 모든 것이 마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촛불을 더 밝혔습니다. 그렇습니다. 대감 앞에선 한낱 첩이지만 여기선 제가 화가이자 시인이지요. 참으로 재주가 놀랍구려. 저는 평양 기생 출신이옵니다. 10살부터 시와 그림, 거문고와 춤을 배웠지요. 그런데 어찌하여 마님의 눈에 슬픔이 어렸습니다. 3년 전 박대감이 평양 감사로 부임했을 때 저를 보고 마음에 들어 했사옵니다. 저는 거절했으나 막무가내로 첩으로 데려왔지요. 마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준은 가슴이 아파왔지요. 그 이후로 제겐 그림을 그리는 것 외엔 낙이 없답니다. 마님의 그림에서는 영혼의 울림이 느껴집니다. 이토록 섬세하고 깊은 정서를 담은 그림은 일찍이 보지 못하였소이다. 진정으로 그리 생각하십니까? 진심이요. 마님의 재능은 세상에 펼쳐야 할 보물과 같소이다. 마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오랜만에 자신을 이해해주는 이를 만나게 되었으니까요. 앞으로도 이곳에 와도 되겠소?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쳤습니다. 매일 밤 이 시간 정자문을 열어두겠습니다. 첫 만남 이후 사흘째 되는 밤, 이준은 약속대로 정자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마님이 먼저 와 그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오실 줄 알았습니다. 오늘은 제가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마님이 가리킨 곳에는 술상이 차려져 있었지요. 어찌 이런 것까지 준비하셨소? 춘서미의 도움을 받았지요. 그 아이는 제 유일한 벗이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술잔을 나누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으나 술이 몇 순배 돌자 대화가 자연스러워졌지요. 마님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니 마치 꿈만 같소이다. 허나 우리의 만남이 알려진다면 마님께 화가 미칠 텐데 걱정되지 않소? 마님은 고개를 저었지요. 이곳에서만큼은 자유롭고 싶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일지라도. 그녀의 눈에 결연한 빛이 어렸습니다. 이준은 그녀의 용기에 감동했지요. 마님의 재능이 이렇게 가려져 있다니 하늘도 눈물 흘리실 것이오. 그림과 시만이 아니라 춤도 제법 추었사옵니다. 마님은 수줍은 미소와 함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마님은 작은 북을 꺼내 이준에게 건넸습니다. 북소리에 맞추어 춤을 추겠사옵니다. 평양 교방에서 배운 선율악이라 하옵니다. 이준이 조심스레 북을 두드리자 마님은 천천히 몸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수줍은 듯 조심스러웠으나 점차 그녀의 몸짓이 자유로워졌지요. 소매자락이 공중에 그림을 그리듯 휘날렸습니다. 어느새 이준은 춤에 매료되었습니다. 북을 치는 손길이 점점 빨라졌고 그의 시선은 마님의 자태에서 떠나지 못했지요. 하늘의 선녀가 내려온 듯하오. 이준은 자신도 모르게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마님이 재빨리 다가와 그를 붙잡았지요.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마주보게 되었습니다. 괜찮으신지요? 마님의 춤에 넋을 두 사람의 얼굴이 가까워졌습니다. 이것이 옳은 일인지 모르겠소. 우리는 서로 다른 세계의 사람들인데 이곳에서만큼은 그저 한 사람의 여인과 남자일 뿐입니다. 마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돌려 등을 보였지요.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이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마님의 하얀 등에는 가느다란 흉터들이 여러 개 남아 있었지요. 그것은 분명 매질의 흔적이었습니다. 이것은 대감이? 처음 대감의 첩이 되었을 때 기생 시절의 습관을 버리라며 맞았지요. 대감은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으면 이렇게 저를 매질하십니다.
이준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마님의 상처를 조심스레 손가락으로 더듬었지요. 어찌 이리도 잔인하단 말인가. 그는 마님을 품에 안으려 했으나 그만 이불에 발이 걸려 중심을 잃고 넘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뒤엉켜 바닥을 굴렀지요. 선비님도 참 어여쁘시옵니다. 마님 앞에서는 채통이고 뭐고 다 잊게 되어. 예상치 못한 상황에 서로를 바라보다 웃음을 터뜨렸지요. 웃음이 잦아들자 이주는 다시 진지한 표정으로 마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마님을 지키리다. 어떤 일이 있어도. 마님은 그의 진심 어린 말에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이준의 손을 자신의 뺨에 가져다 대었지요. 이준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마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지요. 마침내 두 사람의 입술이 맞닿았습니다. 이것이 꿈이라면 깨지 않기를 바라오. 꿈이 아니옵니다. 이리도 생생한데 어찌 꿈이겠습니까? 두 사람의 마음은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이준이 조심스레 어루만지니 마님은 그의 품에 안겼지요. 그렇게 둘은 마치 시와 그림처럼 피어났습니다. 촛불이 흔들리는 방 안이 그들만의 세계가 되었지요. 마님을 만난 것은 하늘의 뜻인가 봅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 순간만큼은 후회하지 않을 것이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준과 마님은 이 밤이 영원히 계속되기를 바라며 다시 한번 서로의 품에 안겼습니다. 둘은 나란히 방에 누워 고요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준은 마님의 손을 부드럽게 쥐었습니다. 무슨 생각을 그리? 이 만남이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대는 양반가의 자제이고 저는 대감의 첩일 뿐이옵니다. 우리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강이 있지요. 이준은 마님의 손을 더욱 꼭 쥐었습니다. 그녀의 말이 사실이었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지요. 세상의 도리가 우리를 갈라놓으려 해도 내 마음만은 마님을 향하고 있소.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이준은 아버지에 이끌려 양반 어른들의 술자리에 초대되었지요. 준아, 오늘은 박대감께서 잠시 들르신다 하였다. 과거 공부는 어떠하느냐? 열심히 하고 있사옵니다, 아버님. 김판서님의 가르침이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준은 공손히 대답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긴장했습니다. 박대감을 직접 만날 기회가 생긴 것이지요. 양반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박대감이 도착했습니다. 이 자네 아들이 벌써 일이 장성했구먼. 과거 준비는 잘 되고 있는가?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요새는 김판서님께 가르침을 받는다고 합니다. 박대감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김판서라. 그 작자가 요새 관리들을 엄하게 단속하여 원성이 자자하더군. 시대가 변했다고는 하나 너무 고지식한 것도 문제지. 이준은 술을 따르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취기가 오른 대감이 측근들에게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지요. 김판서가 꼬리를 잡지 않게 조심해야 합니다. 사실 나도 내 첩을 곧 내보내고 새 첩을 드릴 생각이네. 이준은 놀라 술병을 떨어뜨렸습니다. 요란한 소리에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지요. 죄송합니다. 실수를 하였습니다. 이준은 급히 취한 척 비틀거리며 웃음을 지었습니다. 어른들은 그저 젊은이의 실수로 여기고 대화를 이어갔지요. 요새는 내가 하는 일에도 자꾸만 나서려고 하더군. 백성들을 수탈하면 안 된다느니 하여간 너무 컸어. 슬슬 그 계집의 입을 막는 게 좋겠어. 이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하며 계속 귀를 기울였지요. 그럼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이십니까? 곧 있을 제사 때 독이 든 음식을 먹이면 자연스러울 테지. 병으로 죽었다 할 수 있어. 이준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없다고 느꼈지요. 아버님, 술이 과했나 봅니다. 잠시 밖에 나가 정신을 차리겠습니다. 이주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의 마음은 이미 마님에게로 달려가고 있었지요. 서둘러 마님을 구해야 한다. 하지만 단순히 그녀를 데려가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지요. 대감의 비리 증거를 찾아 그를 제압해야만 했습니다. 이주는 숨을 헐떡이며 마님의 처소 담장 아래에 도착했습니다. 누구시옵니까? 이준이다. 마님을 급히 만나야 하느니라. 여종 춘섬은 주변을 살핀 후 재빨리 이준을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마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쪽으로 오십시오. 어찌 이리 급히 오셨습니까? 무슨 일이 있으신 것입니까? 큰일이요. 오늘 저녁 대감의 말을 엿들었는데 마님을 해칠 계획을 세우고 있소이다. 제사 음식에 독을 넣으려 한다는 말에 마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춘섬도 놀라 입을 가렸지요. 어쩜 이리도 잔인할 수가. 대감이 백성들의 토지를 강제로 빼앗고 세금을 횡령한 증거가 있다 했소. 마님이 그것을 알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오. 전에 대감 서재에서 본 그 장부들인 것 같군요. 마님, 그 장부들을 찾아야 합니다. 춘섬이 마님의 옷소매를 쥐었습니다. 제가 어디 있는지 짐작이 갑니다. 세 사람은 조심스럽게 대감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춘섬이 앞장서서 길을 안내했지요. 대감님은 오늘 밤 관아의 일로 늦게 돌아오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서재에는 항상 하인이 지키고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들은 복도 모퉁이에 숨어 상황을 살폈습니다. 춘섬이 재빠르게 움직여 하인을 다른 곳으로 유인하기로 했지요. 제가 부엌에서 불이 났다고 소리치겠습니다. 그 틈에 서재로 춘섬이 소리를 지르자 하인들이 모두 부엌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이준과 마님은 재빨리 서재로 들어갔지요. 서재 안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마님이 작은 초를 켜자 책과 서류들이 드러났지요. 장부는 분명 이곳에 있을 것입니다. 대감은 항상 중요한 물건을 이중 바닥 아래 숨겨두십니다. 두 사람은 급히 서재 바닥을 살폈습니다. 이준이 책상 아래 특이한 무늬를 발견했지요. 여기 무늬가 다른데. 그가 손으로 누르자 작은 소리와 함께 바닥 일부가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가죽 표지의 장부 몇 권이 놓여 있었지요. 그때 갑자기 밖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오고 있어요. 이주는 재빨리 장부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리고는 어둠 속에 몸을 숨겼지요. 누구십니까? 어찌 이 밤중에? 내일 대감님 생신을 위해 그림을 그리려 했느니라. 준비가 미흡해 밤에 와서 붓과 먹을 가져가려 했다. 마님의 침착한 대응에 하인은 의심을 거두었습니다. 그는 공손히 인사하고 물러났지요. 마님의 재치가 놀랍소이다. 오랜 세월 생존을 위해 익힌 술수일 뿐입니다.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서재를 빠져나왔습니다. 춘섬이 안도의 표정으로 그들을 맞이했지요. 세 사람은 장부를 펼쳐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대감이 관직을 이용해 벌인 비리가 기록되어 있었지요. 이것이면 충분하오. 내 스승인 김판석께 이 증거를 전달하겠소. 그러나 위험할 것입니다. 대감의 세력은 강하고 김판서는 정의로운 분이시오. 이런 비리를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실 것이오. 세 사람의 눈빛에는 불안과 함께 희망의 빛이 어려 있었습니다. 증거를 확보한 기쁨도 잠시 갑작스러운 말발굽 소리가 밤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춘섬이 창가로 달려가 밖을 살폈지요. 마님, 대감님이 돌아오셨습니다. 예정보다 일찍 오셨어요. 마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주는 재빨리 장부를 품에 단단히 숨겼지요. 이어서 숨어야겠소. 아니도입니다. 제 방은 첫 번째로 수색할 곳일 테지요.
담장을 넘어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춘섬이 창가에서 다시 소리쳤습니다. 대감님이 서재로 가셨어요. 장부가 없어진 것을 곧 아실 거예요. 세 사람은 급히 움직였습니다. 춘섬은 이준과 마님에게 겉옷을 건넸지요. 저는 여기 남아 시간을 벌겠습니다. 뒷문으로 나가세요. 눈이 내리기 시작했으니 발자국이 금방 지워질 거예요. 이준과 마님은 뒷문을 통해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하늘에서는 눈이 점점 굵어지며 내리고 있었지요. 두 사람은 담장을 향해 달렸습니다. 갑자기 멀리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장부가 없어졌다. 모든 출구를 막아라. 이준이 먼저 담장을 넘어 마님을 도우려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때 횃불을 든 하인들이 뒷마당으로 달려오는 모습이 보였지요. 저기 있다, 마님이다. 이준 도련님, 어서 가세요. 장부를 안전하게 지키셔야 해요. 마님을 두고 갈 수 없소. 두 사람은 어둠 속으로 달렸지요. 뒤에서는 추격하는 발소리와 고함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눈은 더욱 거세게 내리기 시작했고 바람도 강해졌습니다. 이준은 마님의 손을 꼭 잡고 좁은 골목길을 헤쳐나갔지요. 내 친구 최한결의 집으로 가야 하오. 그는 의원이라 우리를 도울 수 있을 거요. 너무 멀지 않나요? 이 눈보라 속에서. 다른 선택이 없소. 대감의 세력이 닿지 않는 곳이어야 해. 두 사람은 눈보라 속에서 간신히 방향을 잡으며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뒤에서 추격자들의 횃불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지요. 한강 근처 언덕길에 이르렀을 때 추격자들이 거의 따라잡을 만큼 가까워졌습니다. 박대감이 앞장서서 달려오고 있었지요. 서라, 이 배은망덕한 것들, 장부를 내놓아라. 이준과 마님은 숨을 헐떡이며 달렸습니다. 그때 마님이 발을 헛디뎌 넘어졌고 이준이 그녀를 부축했지요. 가세요. 저는 이미 지쳤습니다. 장부만이라도 안전하게. 절대 마님을 버리지 않을 것이오. 그때 대감이 그들에게 거의 다다랐습니다. 그의 손에는 칼이 들려 있었지요. 대감은 분노에 찬 눈으로 이준을 노려보았습니다. 내 놈이 내 첩을 꿰어내고 내 물건을 훔쳤구나. 오늘 네 목숨은 없다. 대감이 칼을 휘두르며 이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 순간 마님이 몸을 던져 이준을 보호했습니다. 대감의 칼이 그녀의 어깨를 스쳤지요. 이준은 부상당한 마님을 안고 필사적으로 달렸습니다. 대감은 뒤에서 계속 쫓아왔지요. 허나 눈보라가 점점 더 심해져 시야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준과 마님은 가까스로 박대감을 따돌릴 수 있었지요. 괜찮소? 어깨가 아프지만 견딜만 합니다. 이준은 마님의 어깨를 살폈습니다. 피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었지요. 조금만 더 견디시오. 최한결의 집이 가까워졌소. 두 사람은 간신히 작은 한옥 앞에 도착했습니다. 이준이 문을 두드렸지요. 최 의원, 문 좀 열어다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건장한 체격의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최 의원은 놀란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지요. 이준, 이게 무슨 일이냐? 들어오거라 어서. 이준은 지친 몸으로 마님을 부축하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최한결은 재빨리 문을 닫고 두 사람을 방으로 안내했지요. 부상자가 있구나. 내가 곧 치료해 주마. 고맙다. 우리에게 큰 일이 생겼다. 안도감에 이준은 마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의 창백한 얼굴에도 작은 미소가 번졌지요. 당신을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어 기쁩니다. 마님, 내 진정으로 마님을 사랑하오. 눈보라가 창문을 때리고 있었지요. 허나 두 사람의 마음은 더욱 단단히 이어졌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이준은 창가에 앉아 밖을 내다보며 생각에 잠겨 있었지요.
방 안쪽에서는 마님이 최한결이 지어준 약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상처가 많이 나아졌소. 이제 열도 내리고 있구려. 곧 완전히 회복될 것이오. 의원님의 정성 덕분이옵니다.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최 의원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벗을 돕는 데 주저함이 없었지요. 김판석께 장부를 전달한 지 이틀이 지났는데 아직 소식이 없구나. 조급해하지 마라. 김판석께서는 신중하신 분이시니 확실한 계획을 세우고 계실 것이다. 그때 마당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준이 창가로 다가가 살펴보니 한 젊은 관리가 서 있었지요. 이준 도련님 계십니까? 김판서 어른의 전갈입니다. 이준은 급히 나가 서찰을 받아들었습니다. 그것을 읽은 그의 얼굴에 기쁨이 번졌지요. 김판서님께서 비밀리에 조사를 시작하셨다. 하오. 오늘 저녁에 관하로 오라 하시니 함께 가야 할 것 같소. 마님의 증언이 필요하다 하셨소. 해가 질 무렵 이준과 마님은 관아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김판서의 집무실로 안내되었지요. 이준아 잘 왔다. 이쪽은 네가 말한 여인이냐? 그렇사옵니다, 스승님. 두려워 마시게. 오늘 이 자리는 공식적인 것이 아니라 사적인 조사의 일환일 뿐이라네. 마님은 깊은 인사를 올렸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사옵니다. 마님의 증언은 밤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녀는 대감의 비리와 학대, 그리고 자신이 강제로 첩이되었던 과정을 상세히 증언했지요. 김판서는 모든 내용을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참으로 놀랍구나. 여인의 몸으로 어쩜 이리 용감하단 말인가? 제가 아는 바를 다했을 뿐입니다. 마님을 바라보는 김판서의 눈에 감탄이 어렸습니다. 이준 이 녀석이 여인에게 빠져서 공부를 게을리했나 싶었는데 이제 보니 보통 여인이 아니로다. 다음 날 아침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박대감이 공무 중 체포되었다는 것이었지요. 김판서는 이준을 사적으로 불러 설명했습니다. 장부의 증거와 마님의 증언으로 비밀리에 임금께 아뢰었다. 주상께서 친히 체포 명령을 내리셨지. 스승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준아, 내 용기와 정의감이 이 일을 가능케 했다. 이 사건이 마무리된 후 너에게도 보답이 있을 것이야. 이준은 궁금함을 느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제 마님에게 돌아가 기쁜 소식을 전해야 했지요. 대감의 체포 이후 한 달이 지났지요. 어느새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마님은 최한결의 사랑채에 마련된 방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마님 차 가져왔습니다. 고맙구나 춘섬아. 아직도 마님이라 부르려 하는구나. 습관이 되어서 그래요. 이제 마님은 자유의 몸이 되셨으니 기쁘기만 합니다. 마님은 복잡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비록 대감의 비리가 밝혀져 자유의 몸이 되었지요. 허나 그녀를 향한 시선은 여전히 차갑기만 했지요. 같은 시각, 이준은 김판서의 집무실에서 대감의 비리 조사에 관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증거가 명백하여 대감은 결국 모든 혐의를 인정했지요. 조정은 그를 파직하고 먼 섬으로 유배 보내는 판결을 내렸지요. 이준아, 내 덕분에 큰 비리를 밝혀낼 수 있었다. 네 공이 참으로 크구나. 스승님, 정의가 실현된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아니다. 내가 약속한 대로 너에게 특별 과거 시험에 응시할 기회를 주겠다. 다음 달 정시에 참여하거라. 네 재능을 보여줄 때다. 이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시는 임금이 친히 주관하는 특별 과거 시험으로 이런 기회는 흔치 않았지요. 스승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김판서는 다 알고 있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준이 마님에 대해 부탁할 것을 김판서는 눈치채고 있었지요.
그녀의 일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보호하마. 그런 재능은 숨겨두기 아까운 보물이다. 그날 저녁 이준과 마님은 한강변을 따라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마음속에 품은 이야기가 있었지요. 김 판서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다고요? 판서님께서 마님의 그림을 궁중에 소개하고 싶다 하셨소. 마님의 재능이 드디어 인정받게 되었소. 마님의 눈에 기쁨의 빛이 어렸습니다. 그러나 곧 그 빛은 걱정으로 바뀌었지요.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저를 대감의 첩으로 볼 텐데요. 제 그림을 인정해 줄까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마님의 재능은 그런 편견을 뛰어넘을 것이오. 나도 곧 과거 시험을 치르게 되었소. 우리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해봅시다. 두 사람은 나루터에 앉아 강물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이 물결 위에 반짝였지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당신은 과거에 급제하면 관직에 오르실 텐데. 마님을 두고 어디 가겠소? 내 마음은 이미 정해졌소. 급제하면 지방 관하로 부임하게 될 테니 그때 마님과 함께 새 삶을 시작하고 싶소. 마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세상이 변하지 않으면 우리가 새로운 세상을 만들면 돼요. 그대가 그린 그림처럼 우리의 삶도 아름답게 그려나갑시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앞으로의 길이 평탄하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지요. 허나 둘의 마음속에는 희망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어느새 여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성균관 앞 마당은 과거 시험 결과를 보러 온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이주는 긴장된 표정으로 합격자 명단을 살폈지요. 그러던 어느 순간 이준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합격이다. 정말 합격했다. 주변 사람들이 축하의 말을 건넸습니다. 이주는 곧장 마님에게 이 소식을 전하러 달려갔지요. 마님은 작은 작업실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이 급하게 열리며 이준이 들어왔습니다. 이준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가득했지요. 마님, 합격했소. 내가 급제했소. 정말입니까? 축하드립니다. 마님은 붓을 내려놓고 일어나 이준에게 달려갔습니다. 두 사람은 기쁨에 찬 얼굴로 서로를 바라보았지요. 청주 관아의 관직을 받게 되었소. 다음 달에 부임해야 하오. 마님의 얼굴에 잠시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그곳에서 그녀가 어떤 삶을 살게 될지 불확실했지요. 두 사람은 작업실 뒤 작은 정원에 나와 앉았습니다. 이주는 마님의 손을 조심스레 잡았지요. 나와 함께 가주겠소? 내 아내가 되어주겠소? 혜원아 대감의 첩이었던 제가 관리의 아내가 된다면 사람들이 우리는 이미 더 큰 어려움을 이겨냈소. 그대의 그림처럼 우리의 삶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려 나갈 수 있소. 마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함께 가겠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당신과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양을 떠나기 전날 아침, 이준과 마님은 처음 만났던 정자를 찾았습니다. 기억나시오? 내가 마님을 처음 보았던 연못, 우리가 처음 만났던 정자요. 어찌 있겠습니까? 제 가슴이 그토록 두근거렸던 곳인데요. 마님은 작은 그림 족자를 꺼내 정자 기둥에 걸었습니다. 그것은 한 쌍의 새가 날개를 펴고 하늘로 날아오르는 그림이었지요. 이 그림을 여기 남겨두고 싶어요. 우리의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징표로요. 아름다운 생각이오. 우리도 저 새들처럼 자유롭게 날아가는 것이니. 두 사람은 정자를 나와 말이 기다리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앞으로의 길이 항상 순탄하지만은 않겠지요. 허나 그걸 알면서도 이들의 마음은 희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날개를 펴고 날아오르는 새처럼 그들은 새로운 하늘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옛날 조선시대 궁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날 밤, 내금이 무사 현우는 조용히 순찰을 돌고 있었지요. 요사이 귀신을 보았다는 소문이 끊이질 않는구나. 제발 아무 일도 없으면 좋으련만. 옛부터 귀신 소문은 불길한 일을 불러온다는 말이 있었지요. 나라를 걱정하는 현우는 혹여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질까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다짐한 현우는 순찰을 이어갔습니다. 회랑을 돌아 궁녀들의 거처에 가까워질 무렵이었습니다. 어둠을 가르며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거기 누구냐? 곧장 달려가니 달빛 아래 궁녀 하나가 쓰러져 있었지요. 궁녀의 얼굴은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정신 차리시오. 시커먼 그림자가 벽을 타고 사라졌습니다. 그림자가 벽을?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요? 정말입니다. 제가 두 눈으로 똑히 보았습니다. 현우는 곧장 검을 뽑아들고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때 사람을 닮은 그림자가 확 하고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현우가 황급히 달려갔지만 아무도 없었지요. 참으로 해괴한 노릇이로구나. 허나 궁궐을 어지럽히는 것을 좌시할 수야 없지. 내 반드시 이 일을 파헤치리라. 아침이 밝자마자 현우는 동료 무사인 박훈을 찾아갔습니다. 박훈은 내금이 동기로 친구이자 믿을 수 있는 동료였습니다. 현영이 이 이른 아침에 웬일이오? 혹시 어젯밤 순찰 중에 궁녀를 몰래 훔쳐보다 들킨 것은 아니오? 농을 칠 때가 아니오. 어젯밤 이상한 일이 있었소. 현우는 어젯밤 나타난 그림자와 귀신 소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믿기 힘들겠지만 내가 본 것은 틀림없는 진실이오. 아니오, 믿고 있소. 박훈이 선선히 고개를 끄덕이자 오히려 현우가 놀랐지요. 오늘 아침 궁녀 하나가 실종되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오. 뭐라고? 궁녀가 실종되었다고 하셨소? 아무래도 그 귀신과 관련이 있는 것 같소. 아무래도 예사실이 아닌 것 같았지요. 의기투합한 두 사람은 이 사건을 수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매일 밤 그림자가 나타났던 별궁 근처로 향했습니다. 허나 며칠이 지나도록 아무것도 찾아낼 수 없었지요. 그렇게 또 하루가 지난 아침이었습니다. 연못에 사람이 빠졌다. 무사들은 속히 집합하라. 들려오는 외침에 현우는 서둘러 연못으로 달려갔지요. 연못께 도착한 현우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물에서 건져 올린 시신은 다름 아닌 박훈이었으니까요.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계는 푸른빛이 돌았습니다. 이럴 수가. 박훈 자네가 어찌? 물러서시오. 이곳은 의금부에서 조사할 것이니 모두 비키시오. 금부도사는 박훈의 시신을 살펴본 후 주변 관리들에게 명령을 내렸지요. 어젯밤 술에 취해 실족한 것으로 보이오. 시신을 수습하여 가족에게 인계하시오. 아니, 강건한 무사가 실족이라니 말이 됩니까? 어허, 그렇다면 그런 줄 아시오. 현우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박훈은 술을 즐기긴 했지만 어젯밤 그들은 함께 순찰을 약속했었지요. 그런 그가 취해서 연못에 빠질 리 없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오. 죽은 무사는 제 친구입니다. 제가 대신 가족에게 유품을 전달하겠습니다. 현우는 박훈의 유품을 수거하는 척 손을 살폈습니다. 꽉 쥐어진 손 안에는 웬 천조각이 있었지요. 현우는 남몰래 천조각을 챙겼습니다. 박훈, 자네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할 것이오. 이 비밀이 무엇인지 반드시 밝혀내리다. 개방하라. 의금부 포졸이니 당장 문을 열라. 현우는 요란한 문 두드리는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가 문을 열기도 전에 군사들이 문을 부수고 들이닥쳤지요. 10명이 넘는 군사들이 그를 둘러싸고 칼을 겨누었습니다. 현우 반역 모의 혐의로 체포하노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요? 니놈이 반역을 꾀했다는 혐의가 있다.
현우는 군졸들에게 끌려 의금부로 압송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좌상이 차갑게 미소 지으며 그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내금이 종사관 현우, 내 처소에서 반역의 문서가 발견되었다. 네가 어찌 변명할 것인가? 그런 문서는 본 적도 없습니다. 누군가 저를 모함한 것이 분명하옵니다. 좌의정은 손짓하여 증거물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문서에는 주상을 해하려는 계획이 상세히 적혀 있었지요. 보거라. 네놈의 글씨체와 똑같지 않느냐? 누군가 교묘히 위조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위조했다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 주상은 직접 신문에 참여하기 위해 현우를 정전으로 불렀습니다. 왕의 눈에는 의심과 함께 안타까움이 깃들어 있었지요. 현우, 그대는 충직한 신하였소. 허나 이 문서가 어찌 그대의 처소에서 나왔단 말이오. 왕의 눈에는 어딘가 모를 안타까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는 분명 신을 해치려는 자의 간계이옵니다. 신은 오히려 궁궐 안의 이상한 낌새를 살피고 있었사옵니다. 현우는 한밤중의 그림자와 박훈의 죽음에 대해 말하려 했지요. 하지만 그의 말은 끝나기도 전에 좌상이 나섰습니다. 전하, 이자는 구차한 변명으로 죄를 모면하려 하옵니다. 왕은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과거의 공을 생각하여 사형은 면하게 하겠소. 그러나 죄는 죄이니 한양에서 추방하겠소. 법대로 따르시오. 한양을 떠난 현우는 외진 산길을 따라 걷고 있었습니다. 마침 조용히 숲을 지나고 있었지요. 그때였습니다. 문득 안개 속에서 수상한 기척이 거기 누구냐? 숨어있지 말고 나와라. 잠시 뒤 검은 복면을 한 자객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좌의정 대감의 명이시다. 반역자 현우를 처치하라. 반역자라니? 진짜 반역자는 바로 너희 주인이다. 현우는 칼을 뽑아들어 맞섰습니다. 허나 혼자서 여럿을 상대하기엔 벅찼지요. 치열한 싸움 끝에 2명의 자객은 쓰러뜨렸지요. 허나 현우는 옆구리에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제 그만 목숨을 내놓아라. 그때 안개 사이로 한 노인이 걸어 나왔습니다. 좌상의 악행은 참으로 끈질기도다. 그자의 개들이 이토록 깊은 산까지 따라왔구나. 노인은 지팡이 하나로 자객들을 가볍게 제압했지요. 흠씬 얻어터진 자객들은 꽁지가 빠지게 달아났습니다. 누구십니까? 노구는 윤백헌이라 하오. 일단 은신처에서 그대의 상처부터 치료해야겠소. 2 사람은 소나무 숲 깊은 곳에 응어지에 닿았습니다. 어르신은 어찌 이런 산중 깊숙한 곳에 계셨는지요? 나는 오래전에 벼슬을 버리고 이곳에 응어했소. 허나 세상 일에 등을 돌린 것은 아니지. 현우는 그곳에서 약초로 상처를 치료받고 있었습니다. 초가의 벽면엔 먼지 쌓인 서책들이 가지런히 꽂혀 있었고 작은 활엔 검은 약탕기가 보글보글 소리를 내고 있었지요. 이 약은 귀한 약재로 달인 것이오. 임금님조차 쉽게 얻을 약이 아니지. 현우는 한 모금 마시고 곧장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이게 무슨 맛입니까? 이토록 쓰다니. 약이 달면 병을 못 고친다 하지 않소. 내 젊은 시절엔 이보다 3배는 더 쓴 걸 마셨지. 그러니 자객놈들을 손쉽게 상대하는 것이지. 그 말에 현우는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한동안 굳어있던 얼굴이 모처럼 부드럽게 풀렸지요. 밤이 되자 윤백헌은 내실로 현우를 불렀습니다. 작은 방 안에는 오래된 나무 상자가 놓여 있었지요. 이것은 선대왕께서 돌아가시기 직전 남기신 유서요. 그는 상자의 뚜껑을 열어 누렇게 바랜 문서를 꺼냈습니다. 문서에는 좌의정의 음모를 고발하는 증거들이 정리돼 있었지요. 현우는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펼쳐 읽었습니다. 글을 읽어갈수록 그의 눈이 커졌고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지요. 이것이 사실이었습니까? 좌상이 선대 왕세자인 봉현대군을 시해하였다니. 그뿐이 아니오. 지금의 주상까지도 그의 눈에는 눈의 가시오. 그대가 들은 울음소리 그리고 그림자는 모두 패궁에서 훈련받는 자객들의 소리였던 것이오. 현우는 밤새 문서를 검토한 후 마루에 나왔습니다. 날이 밝는 대로 한양으로 가야겠습니다. 좌의정의 세력은 강대한데 그대는 반역자로 낙인 찍힌 몸이오. 그렇다면 어찌해야 합니까? 내 제자 중 포목상으로 위장한 자가 있소. 그를 찾아 도움을 구해보시오. 며칠 후 현우는 한양 저작거리에 도착했습니다. 현우는 곧 윤백헌이 일러준 포목점을 찾았습니다. 어서 오시오, 손님. 무슨 옷감을 찾으시오? 백두산 눈꽃이 피었다는 소식을 전하러 왔소. 그 말을 들은 순간 포목상의 눈빛이 번쩍 빛났습니다. 그는 주변을 빠르게 살피더니 문을 닫고 안으로 안내했지요. 스승님께서 보내신 분이군. 어서 들어오시오. 나는 김시연이오. 스승님께서 보내신 자라면 숨길 필요는 없을 듯하오. 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정체를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좌의정의 음모와 별궁 자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상황이 심상치 않소. 좌상의 권세는 날로 커져만 가고 있소. 반면 주상을 지지하던 대신들은 이미 유배를 당했소. 그럼 주상께선 지금 홀로 계신 겁니까? 그렇소. 거기다 그림자는 이제 궁 안에서도 보인다 하더이다. 좌상의 손이 궁궐 안까지 뻗쳤군요. 좌의정이 자주 드나드는 기생집이 있소. 그곳에서 정보를 캐는 것이 어떻겠소? 좋은 생각이오. 하지만 저는 기생집에 연줄이 없습니다. 내가 그 집 주인과 오래된 인연이 있소. 허나 조심하시오. 경비가 삼엄하다 들었소. 이틀 뒤 현우는 상인으로 위장하여 기생집으로 향했습니다. 멀찍이에서 금부도사가 주변을 감시하고 있었지요. 그 눈빛은 예리한 칼날처럼 등에 박혀들었습니다. 하지만 현우는 태연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병풍 뒤에 몸을 숨긴 현우는 좌의정과 측근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정월 대보름 연회, 술잔이 오르면 그 순간입니다. 현우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들이 말한 순간 바로 주상의 목숨이 위태로운 때였지요. 헌데 그만 발밑에 병풍 받침에 발을 헛디뎠습니다. 병풍이 흔들리며 방 안의 사람들이 쏘스라치게 놀랐지요. 누구냐? 거기 누가 있는가? 현우는 곧장 뒷문으로 달아났습니다. 하지만 이미 기생집은 포졸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지요. 결국 사방에서 몰려든 포졸들에 의해 붙잡히고 말았지요. 네가 정말 현우가 맞구나. 죽은 줄 알았던 반역자가 감히 다시 나타나다니. 반역자는 내가 아니라 좌상이요. 그 자가 대보름 연회에서 주상을 해치려 하고 있소. 입 다물어라. 좌상 대감께서 직접 신문하실 것이다. 현우는 쇠사슬에 묶인 채 지하 감옥에 내던져졌습니다. 그의 앞에 선 금부도사는 비웃듯 좌의정 대감께서 내일 아침 친히 신문하신다. 니놈이 살아서 나갈 희망은 없을 것이다. 그 말과 함께 금부도사는 문을 닫고 사라졌습니다. 현우는 무릎을 꿇고 눈을 감았습니다. 절망이 그의 등을 짓누르고 있었지요. 그때였습니다. 감옥문이 삐걱이며 조용히 열렸습니다. 윤백헌 대감의 제자 한지수라 하오. 윤대감의 제자라고? 그대가 어찌 이곳에? 저는 오랫동안 의금부에 몸담아 왔습니다. 스승님께서 대인의 생존 소식을 듣고 저에게 도움을 명하셨습니다. 한수는 재빠르게 쇠사슬을 풀고 현우를 데리고 나왔지요. 어제 죽은 죄인의 신분을 대인으로 위장하였습니다. 기록도 조작해 두었지요. 허나 시신을 확인하면 바로 들통나지 않겠소?
허나 한수는 빙그레 웃었지요. 전염병으로 죽은 시체라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누구도 관을 열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동틀 무렵 수레 하나가 한양 밖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그 위에는 관이 한 개 실려 있었지요. 바로 현우를 숨긴 관이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이제 서둘러야 합니다. 성곽을 벗어나자 관이 조심스레 열렸습니다. 그 안에서 숨을 죽였던 현우가 몸을 일으켰습니다. 좌의정이 정월 대보름 연회에서 주상을 해하려 합니다. 그 말씀 꼭 전해야 할 분들이 계십니다. 한양 외곽의 폐사찰로 가시지요. 한양에서 멀지 않은 깊은 숲속에는 폐사찰 하나가 있었습니다. 불당 안에는 촛불 하나만이 희미한 빛을 내고 있었지요. 이분이 바로 현우 종사관입니다. 윤백헌 대감께서 보내주셨지요. 안에는 무사 10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한수는 그들에게 현우를 소개하였지요. 현 종사관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희는 주상 전하를 지지하는 비밀 결사입니다. 궁 안팎에서 좌상의 폭정을 막고자 모였습니다. 현우는 품 안에서 낡은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그 속에는 윤백헌이 맡겼던 증거 문서들이 들어 있었지요. 이 문서에는 선왕의 유서가 담겨 있습니다. 또한 좌상이 주상을 해치려는 음모가 낱낱이 적혀 있지요. 무사들 중 몇몇은 문서를 받아들고 숨을 죽인 채 읽기 시작했습니다. 곧이어 불당 안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 자가 주상 전하를 노리는 때는 정월 대보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한 달도 남지 않았군요. 그때까지 어떻게든 궁궐에 잠입해야만 합니다. 무사들은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하였습니다. 그때 한수가 일어섰지요. 제게 궁궐 안에 좋은 연줄이 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까? 며칠 뒤 현우는 내의원의 몸을 숨긴 채 나타났습니다. 그는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내며 진료실로 들어섰지요. 아이고, 배가 너무 아픕니다. 어제 먹은 것이 잘못되었는지 통잠을 못 잤소이다. 내의원은 의심 없이 그를 진료실 안으로 들였습니다. 그러면서 의녀를 보내어 진찰을 해주겠다고 하였지요. 감사합니다. 내의원 나리. 잠시 후 단정한 의녀복을 입은 여인이 조용히 들어섰습니다. 그녀는 맑은 눈동자와 단아한 용모를 지닌 젊은 여인이었지요. 바로 한수의 여동생, 의녀 연이었습니다. 어디가 편찮으신지요? 배가 몹시 아프 속이 뒤틀리는 듯하오. 연희는 조심스레 그의 맥을 짚었습니다. 그 손길에는 숙련된 솜씨가 느껴졌지요. 진찰을 마친 연희는 병풍 뒤에서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오라버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바로 현우 종사관이시지요? 그대가 한수님의 동생 연희 아가씨로군요. 예,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현우는 조심스레 주변을 둘러본 후 말했습니다. 폐쇄된 별궁에 드나드는 자들에 대해 알고 싶소. 밤이면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들었는데 그대는 본 적이 있소? 네, 당직을 설 때 종종 마주칩니다. 밤이면 기이한 소리가 들려오고 누군가 움직이는 것이 보입니다. 며칠 후 두 사람은 후원에서 마주하였습니다. 연희는 약초를 손질하는 척하며 자연스레 현우와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겨울의 찬바람이 나뭇가지 사이로 불어와 두 사람의 옷깃을 스쳤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폐궁에는 좌의정의 수하들이 드나들고 있습니다. 특히 밤중에 자주 출입한다고 하더이다. 그곳을 조사해야 하오. 그대가 출입할 수 있는 길이 있소? 내의원 의녀는 의료를 명분으로 궁궐 곳곳을 다닐 수 있습니다. 제가 길을 안내하겠습니다. 위험할 수도 있소. 굳이 나설 필요는 없소. 저도 이 나라 백성입니다. 이 땅을 지키는 일에 제가 할 몫이 있다면 피하지 않겠습니다. 그녀의 말에 현우는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는 이토록 담대한 여인을 처음 보았지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은밀히 궁궐을 넘나들었지요. 좌의정의 행적을 추적하는 것이었습니다. 연희와 함께하면서 현우는 오랜만에 마음의 평화를 느끼기 시작했지요. 이 약은 상처에 바르면 좋습니다. 대인의 옆구리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을 테지요. 어찌 그것을 아셨소? 의녀의 눈을 속이긴 어렵습니다. 대인께서 앉거나 걸으실 때 왼쪽으로 기울며 미간을 찡그리시더군요. 그 말에 현우는 절로 미소가 지어졌답니다. 연희의 총명함과 배려에 감탄하며 무겁던 마음이 조금씩 풀려갔지요. 그렇게 며칠이 더 흘렀지요. 중요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폐궁 지하에 비밀 통로가 있다는 말을 들었지요. 내일 밤 그곳을 함께 조사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은 생각이오. 내일 밤에 만나서 함께 조사합시다. 밤이 되자 별궁 앞에 두 사람의 그림자가 나란히 섰습니다. 별궁은 오랫동안 인적이 끊긴 채 잊혀져 있었지요. 허나 그 안에서 들려오는 수상한 소문은 어둠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이쪽입니다. 내의원에서 울음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이 방향이었습니다. 조심하시오. 이 안에는 좌의정의 수하들이 숨어 있을지도 모르오. 둘은 안으로 들어섰지요. 별궁 안은 암흑 같았습니다. 현우는 작은 등불을 꺼내 불을 밝혔지요. 분명 사람들이 드나든다 들었는데 이토록 고요하다니. 분명히 숨겨진 길이 있을 것이오. 벽이나 바닥, 빈틈을 찾아봅시다. 두 사람은 정성껏 안쪽을 살폈습니다. 현우가 병풍 뒤편을 확인하던 중이었지요. 희미하게 갈라진 문틀을 발견했습니다. 여기 있소. 비밀 통로를 찾았소이다. 문을 열자 바닥 아래로 이어진 계단이 나왔습니다. 그 끝에는 불빛이 어른거리는 통로가 이어졌지요. 그 안쪽에서는 낮은 목소리와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있어요. 조심해야 해요. 내가 먼저 가지. 그대는 뒤에서 대기하시오. 현우가 소리나는 쪽으로 몸을 숨긴 채 다가갔습니다. 지하에는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수십 명의 자객들이 무술을 익히고 있었지요. 저것은 좌의정이 주상을 시해하기 위해 기른 자객들이로군. 저기 보세요. 벽에는 무언가 계획서가 붙어 있었지요. 거기엔 정월 대보름 결행일이라는 지시가 명확히 적혀 있었지요. 현우는 단검을 꺼내서 계획서를 갈무리했습니다. 이것이면 충분하오. 어서 나갑시다. 두 사람은 서둘러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출구에 다다르자 그 앞에 좌의정과 그의 수하들이 현우 살아있었군. 내 밀정이 너희 움직임을 모두 알려주었다. 좌의정은 득이만만한 미소를 지었지요. 현우는 칼을 빼들었습니다. 좌의정, 그대의 반역은 모조리 들통났소이다. 대체 정월 대보름에 무엇을 꾸미고 있는 것이오? 알고 없다. 어차피 너희들은 여기서 죽는다. 좌의정이 손짓하자 수하들이 칼을 들고 달려들었습니다. 현우는 맞서 싸웠으나 점차 밀리기 시작했지요. 현우님, 어서 가세요. 연희는 품에서 약봉지를 꺼내 터뜨렸습니다. 흰 연기가 터지며 자객들의 시야를 가렸지요. 현우는 그 틈을 연희의 손을 잡고 달려나갔습니다. 놈들을 잡아라. 현우를 놓치지 마라. 자객 하나가 단검을 꺼내 현우를 향해 던졌습니다. 그러자 연희는 현우를 밀쳐내며 자신이 대신 그 칼을 맞았지요. 현우는 연희를 안고 한밤의 숲속을 달렸습니다. 간신히 근처 동굴로 들어갔지요. 은신처로 몸을 피했지요. 그러나 연희의 상태는 위중했습니다. 현우님, 증거는 안전하신가요? 여기 있소. 하지만 지금은 그대가 더 중요하오. 이미 늦었어요. 독이 퍼지고 있어요.
의녀인 제가 제 몸의 상태를 모르겠습니까? 연희는 떨리는 손으로 현우의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그 손끝은 차가웠고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반드시 좌상을 막아야 해요. 그리고 당신 곁에 잠시라도 있을 수 있어 행복했어요. 그녀는 끝내 눈을 감았습니다. 현우는 연희의 손을 꼭 붙잡은 채 눈물을 떨궜지요. 그대의 희생을 결코 헛되이 하지 않겠소. 그는 이내 눈물을 닦고 연희의 시신을 가지런히 눕혔습니다. 그리고 굳게 입술을 다문 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좌이정, 내 목숨을 걸고 네 놈을 벌하리라. 숲속 은신처에서 현우는 고단한 몸을 뉘었습니다. 그는 연희의 마지막 얼굴을 떠올리며 고요한 밤을 맞이했지요. 그렇게 눈을 감은 현우는 이내 꿈결 속에서 다시 연희를 마주하였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현우님. 걱정 마시오. 내 절대로 물러서지 않으리다. 연희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현우는 갑자기 눈을 떴습니다. 그의 눈에는 강한 불꽃이 피어오르고 있었지요. 그날 밤 김시연의 인도로 현우는 폐사찰로 돌아왔습니다. 그곳에는 충성스런 무사들과 연희를 잃은 한수가 기다리고 있었지요. 면목 없습니다. 아닙니다. 누이도 원했던 일입니다. 그저 누이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해야겠지요. 현우는 그의 손을 굳게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은 깊은 슬픔을 나누면서도 분노와 결의를 품고 있었습니다. 반드시 연희의 뜻을 이루게 하겠소. 전하께서 대인의 상소문을 받으셨습니다. 현 종사관의 진언대로 비밀리에 조사를 벌이셨지요. 그러면 전하께서 이 몸을 믿으신 것이오? 그리하셨습니다. 현우의 눈에 다시금 생기가 돌아왔습니다. 그가 감내해온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지요. 그런데 왜 지금까지 침묵하셨소? 연희를 잃고 말았는데 좌의정의 권세가 막강하여 섣불리 대응하긴 어려우셨던 것입니다. 허나 참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방 안에 무사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그들 모두는 과거 충성파로 몰려 쫓겨났던 자들이었지요. 좌의정은 정월 계획이 실패하자 다시 꾀를 냈습니다. 3일 후 단오연회에서 술을 이용해 주상 전하를 독살하려 합니다. 3일 후라 시간이 없군요. 서둘러야 하오. 무사들은 좌상을 막기 위해 의논을 이어갔지요. 단오 연회는 내일이오. 우리는 시간이 없소. 좌상을 막을 기회는 단 한 번뿐이오. 좌상은 현 종사군이 이미 처형된 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단 하나의 이점이오. 저와 김시연은 관직에 있으니 자연스레 연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인께서는 어떻게 입장하실 생각이십니까? 현우는 고개를 숙여 생각에 잠겼고 이내 결연히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직접 연회장에서 좌의정의 음모를 만천하에 폭로하겠소. 단오를 맞은 궁궐은 온통 금빛 장식으로 빛났습니다. 단청이 정교하게 그려진 처마 및 조정의 대신들이 차례로 모여들었지요. 주상은 위엄 있는 자리에 앉아 백관과 잔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전하 만수무강 하시옵소서. 고맙네 좌의정. 좌의정의 입계는 승리의 기색이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한편 김시연과 한수는 각자의 자리에 앉아 눈빛으로 서로의 신호를 확인했습니다. 그들이 주시하는 곳은 오직 한 사람, 좌의정의 손끝이었지요. 그 무렵 현우는 악사로 위장하여 연회장 가장자리로 조용히 들어섰습니다. 그는 고요히 검은고를 켜는 척하며 좌상의 움직임을 전하, 이 술은 소신이 직접 고른 귀한 약주이옵니다. 단오의 경사스러운 날, 전하의 만수무강을 기원하며 올리나이다. 좌의정이 공손히 술잔을 들어 임금께 올리려는 찰나였지요. 현우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연 회장을 가르며 울려 퍼졌지요. 그 술을 마시지 마시옵소서, 전하. 그 술에는 독이 들어 있사옵니다. 연 회장은 일시에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좌의정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고 대신들의 눈빛이 흔들렸지요. 니놈은 반역자로 처형된 현우 아니냐? 어떻게 살아 돌아왔단 말이냐? 경비병, 당장 체포하라. 전하, 좌의정이 전하를 시해하려 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여기 있사옵니다. 그는 품에서 문서를 꺼내 높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김시연이 이끄는 왕의 친위대가 연 회장으로 들이닥쳤지요. 이들은 막아서는 좌의정의 수하들과 무서운 싸움을 벌였습니다. 전하의 명을 받들어 반역자들을 체포하라. 사방에서 칼부딪히는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좌상은 기회를 틈타 몸을 틀어 도주하려 하였지요. 그때 현우가 그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반역자가 어딜 달아나느냐? 내 놈이 내 모든 것을 망쳐놓는구나. 죽어라. 좌상은 숨겨뒀던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현우도 칼을 빼들고 맞섰지요. 두 사람은 마지막 결전을 벌였습니다. 니놈을 치고 주상을 쳐서 이 나라를 가져가야겠다.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겠다. 좌상은 품 안에서 단검을 꺼내 현우에게 던졌습니다. 현우는 그만 단검을 맞고 말았습니다. 니놈도 이걸로 끝이다. 그러나 현우는 벌떡 일어났지요. 연희의 유품인 비녀가 단검을 막아냈던 것이었지요. 연희가 내 목숨을 구해주었구나. 현우는 칼을 휘둘러 좌상의 팔을 베어버렸습니다. 좌상은 그 일격에 그만 주저앉고 말았지요. 결국 좌상 일당은 완전히 제압되었습니다. 현우 이번 승리는 그대의 용맹 덕분이로다. 전하 신은 그저 신하로서 도리를 다하였을 뿐이옵니다. 그대의 충성이 참으로 갸륵하구나. 현우, 그대는 나라를 구한 영웅이다. 이제 억울한 죄명을 벗고 마땅한 벼슬을 내려주겠노라. 현우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지요. 전하 신에게는 작은 바람이 있사옵니다. 말해보아라. 무엇이든 들어주겠노라. 현우는 천천히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신은 벼슬을 사양하고 백성들 속에서 조용히 살고자 하옵니다. 주상은 한동안 말없이 현우를 바라보다가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좌상은 쇠사슬에 묶인 채 의금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네가 승리했구나. 허나 네 승리는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그대의 추종자들은 이미 모두 잡혔소. 이제 그대의 탐욕과 야욕은 역사의 기록 속에 사라질 뿐이오. 좌의정은 시근덕거렸지만 더 이상 대꾸하지 못했지요. 현우는 뒤돌아 걸음을 옮겼습니다. 며칠 후 조선을 떠들썩하게 했던 좌상은 형장의 이슬이 되었지요. 소나무 숲 아래 작은 초계자리를 잡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약초를 캐고 작은 밭을 일구며 지냈지요. 그대는 참으로 올바른 길을 택했다. 벼슬보다 귀한 것은 마음의 평안, 그리고 곁에 있는 이들이지. 모두 스승님의 가르침 덕분입니다. 그렇게 날이 좋던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현우가 약초를 캐던 상이슬게 낯선 여인이 나타났지요. 약초를 캐시나요? 저기 저 옆에 잎이 더 효과가 좋답니다. 현우는 놀란 듯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어딘가 연희를 닮아 있었지만 보다 건강하고 보다 밝은 웃음을 지닌 여인이었지요. 약초에 대해 익숙하신 듯하오? 어릴 적부터 산에서 자랐어요. 약초는 제 친구와 같지요. 서화는 야무지고 현우는 차분했지요. 그날을 시작으로 두 사람은 종종 함께 산을 오르내렸습니다. 서로의 말과 눈빛 속에 조용한 전기 쌓여갔지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또 흘러갔습니다. 어느덧 산에도 봄이 왔지요. 현우님, 저기 도라지꽃이 피었어요.
참으로 아름답구려. 산에 오면 현우님이 있어 좋아요. 나 또한 그대와 함께라면 그 어느 날도 아깝지 않소. 현우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헌데 그 모습을 바라보던 서화의 눈에 문득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째서 자꾸 눈물이 납니다. 울지 마시오. 그대는 웃을 때 더 아름답소이다. 현우는 서화의 손 위에 조심스레 손을 얹었습니다. 서화도 그 따스한 온기를 조용히 맞잡았지요. 두 사람의 머리 위로 고운 꽃잎이 축복하듯 내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영상을 시청하신 모든 분들께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이후에도 재미난 이야기가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 다른 영상도 꼭 보러 와주세요.